윤정임은 가슴팍에서 뜯겨나온 매듭 놀이개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서 실밥이 살에 붙어도 떼지 못했거든요. 갤러리 로비 바닥에 떨어진 조각을 누군가 구두로 밟았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정임의 귓가에 박혔죠. 최유라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정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달고 나오면 진짜인 척하고 싶어 보여요? 사람들 웃음이 한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는 정적이 뒤따랐죠.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귀는 그 웃음소리를 한 글자씩 받아 적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문 쪽에서 지팡이 끝이 돌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톡! 강세연이 들어오자 안내 직원이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도 본능처럼 비켰죠. 유라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곧 억지로 웃으며 말하더군요. 여긴 후원자만 들어오는 자리예요. 세연은 대답 대신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뜯긴 매듭을 조용히 펼쳐 보였죠. 이 실은 보존용이고 이 매듭은 등록된 작품이거든요. 그럼 누가 왜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뜯어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동창회장에서 뜯겨나간 한 매듭. 그 매듭이 어디로 향하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임의 부엌은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깨끗해서 더 조용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면 수도관이 울리더군요. 우웅. 정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 그릇을 한 장씩 옮겼습니다. 그릇이 서로 닿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 조심스러움이 정임의 평생 같은 습관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가장자리에 금색 선이 얇게 둘러져 있었네요. 정임은 마른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도 한 번 더 앞치마에 손바닥을 문질렀죠. 봉투를 짚는 손이 괜히 미끄러질까 봐서였거든요. 봉투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임님. 정임은 자기 이름 끝에 받침을 한 번 더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웃음거리로 구겨지던 시절이 떠올랐으니까요. 봉투 뒷면에는 보낸 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태훈. 정임은 봉투를 뜯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에서 땀이 배어 나오더군요. 왜 봉투 하나에 이렇게 몸이 먼저 반응했을까요? 정임은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해 전이었습니다. 교실 창가의 칠판 가루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정임은 늘 창가 쪽이 아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도 빛이 정임에게는 잘 닿지 않았죠. 최유라가 지나가면 공기가 먼저 굳었습니다. 유라의 발 뒤꿈치가 복도 바닥을 쳤습니다. 탁탁. 아이들은 그 소리에 먼저 눈치를 봤죠. 정임은 그 소리만 들어도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야, 윤정임.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조용해? 조용한 애들은 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웃음으로 포장되면 더 아팠습니다. 정임이 웃지 않으면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정임이 되니까요. 정임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목 안쪽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을 삼키면 모래알이 걸리는 것처럼 까끌했죠. 정임은 봉투를 겨우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지자
부엌은 더 조용해졌죠. 그 조용함 속에서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정임은 그 소리에 맞춰 마음을 다독이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봉투는 식탁 위에서 계속 정임을 불렀습니다. 정임의 시선은 자꾸 봉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뚜껑 닫힌 냄비가 끓는 소리를 내듯이 그 봉투가 조용히 끓고 있었죠. 정임은 결국 가위를 꺼냈습니다. 칼로 뜯으면 종이가 찢어질까 봐서였거든요. 정임은 종이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을 대하는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위 끝이 봉투 옆선을 살짝 물었습니다. 사각. 종이가 잘리는 소리에 정임의 심장이 한번 튀었습니다. 정임은 숨을 들이쉬고 안에 든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초대장에는 모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창회. 정임은 그 세 글자를 읽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소는 도심의 작은 아트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정임은 날짜를 세지 않았습니다. 세는 순간 정말로 그날이 다가올 것 같았거든요. 초대장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한번 봅시다. 정임은 그 문장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말은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척을 강요하니까요. 정임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찬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쌓여 있는 상자였죠. 정임은 상자를 꺼내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듭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은 은은한 먹빛이었습니다. 실한올 한 올이 단정하게 엮여 있었네요. 정임은 그 매듭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 매듭을 처음 받은 날을 정임은 잊지 못했습니다. 강세연이 며느리에게 건넨 것은 말이 아니라 이 매듭 하나였죠. 세연은 식탁 끝에 앉아 차를 따르며 말했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건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거든요. 정임은 매듭의 끝을 살짝 당겼습니다. 잘 엮인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 단단함을 보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오기 전에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딸깍딸깍. 텔레비전 소리는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빛이 남편 얼굴을 흔들었죠. 정임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보,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요. 남편은 리모컨을 멈추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동창회, 이제 그런 걸 왜 가? 정임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과거가 먼저 튀어나올까 봐서였죠. 남편은 화면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가서 얼굴만 비추고 와. 아니면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 말이 왜 이렇게 서늘했을까요? 정임에게는 가도 되고가 아니었습니다. 가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정임은 매듭 놀이개를 손에 쥔 채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임의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임도 남편의 얼굴에서 확신을 찾지 못했죠. 그때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세연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세연은 외투를 벗으며 한 번에 부엌을 훑어봤습니다. 정임의 시선이 초대장으로 향한 걸 세연은 놓치지 않더군요. 세연은 말없이 초대장에 손을 뻗었습니다. 정임은 순간 손으로 덮어 숨기려다 멈췄습니다. 숨기면 더 커지는 게 있다는 걸 정임도 이제는 알았거든요. 세연은 초대장을 읽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얇게 당겨졌습니다. 세연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가고 싶니? 정임은 대답 대신 손가락을 매듭 위로 문질렀습니다. 실이 부드러운데도 피부가 따끔했죠. 정임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가면 또 그럴까 봐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정임의 숨을 트이게 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보다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이 더 현실적이었거든요. 세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고 싶다면 가. 정임은 그 말에 놀라서 세연을 봤습니다. 세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세연의 손가락이 정임의 손등 위에 가볍게 얹혔습니다. 세연의 손은 따뜻했지만 힘은 단단했습니다. 정임은 그 단단함을 따라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달아 정임은 매듭을 내려다봤습니다. 괜히 더 눈에 띄지 않을까요? 세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눈에 띄라고 다는 게 아니야. 너 스스로에게 보이려고 다는 거지. 정임은 그 말이 가슴 안쪽을 톡 치는 걸 느꼈습니다. 딱히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던 곳을 깨우는 느낌이었죠. 정임은 그날 밤 옷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검은 옷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밝은 옷은 괜히 불안했죠. 정임은 결국 수수한 회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정임은 립밤을 한 번 더 발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으면 말도 더 쉽게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정임은 매듭 놀이개를 가슴팍에 달았습니다. 핀을 꽂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딸깍. 핀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임은 매듭을 한 번 만지고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같았죠. 토요일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정임의 잠은 얇아졌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얹으면 어릴 적 교실 소리가 먼저 들려왔죠. 누군가 웃는 소리, 누군가 수군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정임은 그 소리에서 빠져나오려고 새벽에 부엌 불을 켰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매듭 놀이개는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단정함을 보며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드디어 모임 당일이었습니다. 정임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멈췄습니다. 발끝이 신발 속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세연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은 내가 열면 돼. 정임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워서 손바닥이 먼저 놀랐습니다. 정임은 그 차가움을 그대로 견디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임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의 타일 줄무늬가 마치 길 안내처럼 보였거든요. 아트홀 입구가 가까워지자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짤랑. 정임의 목구멍이 단숨에 마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임은 가슴팍의 매듭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 작은 매듭이 오늘 밤을 버티게 해줄까요? 정임은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팔찌가 오늘 밤의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아트오라는 과하게 따뜻했습니다. 남방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도 윤정임의 손끝은 차가웠죠. 정임은 입구에서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종이 이름표에 적힌 글씨가 유난히 크게 보였거든요. 윤정임. 정임은 그 두 글자를 가슴에 붙이며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사람이 표적이 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홀 안쪽에서는 샴페인 잔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짤랑, 짤랑.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날카로웠을까요? 정임은 벽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로지르지 않으려고 일부러 가장자리로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도 누군가의 시선이 정임의 가슴팍에 박혔습니다. 매듭 놀이개가 조용히 빛을 받았으니까요. 정임은 손바닥으로 한번 덮었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매듭이 단단하게 만져졌습니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불안했죠. 무너질 때 소리가 더 크게 날까 봐서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윤정임 맞지? 정임은 고개를 돌리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그 톤이 그랬거든요. 단어 사이에 끼워 넣는 비웃음의 숨이 말입니다. 최유라가 유리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였습니다. 귀에 달린 귀걸이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냈죠. 잘잘. 정임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이네. 유라는 가까이 오더니 정임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눈이 먼저 옷자락을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매듭 놀이개에서 멈췄죠. 세상에, 너 이런 걸 달고 다니니. 유라의 입술이 빗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너 뭐든 따라하더니.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그 대답을 비틀어 웃음거리로 만들 사람이었거든요. 유라는 옆에 있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여기 좀 봐. 윤정임이 이런 거 달고 왔어. 몇 명이 돌아봤습니다. 웃음이 작게 번졌습니다. 정임의 목이 더 마르기 시작했죠. 정임은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유라가 손목을 툭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디서 샀어? 정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냥 받은 거야. 받았다고? 유라가 크게 웃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걸 줘? 너희 이거 알지? 유라는 매듭 놀이개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요즘 공회전에서 후원자들한테만 준다는 그거. 정임의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유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했죠. 유라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건 진품 아니면 바로 티나거든. 너 그거 흉내 낸 거지. 정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품이야, 가짜야. 누군가의 웃음이 또 들렸습니다. 정임은 손바닥으로 매듭을 더 꽉 눌렀습니다. 가짜 아니야. 정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작아서 더 흔들렸죠. 유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등록표라도 있니? 정임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등록표는 집에 있었습니다. 강세연이 늘 보관함에 넣어두라고 했었죠.
정임은 그 말을 떠올리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오늘은 그 작은 카드 하나를 챙기지 않았을까요? 유라가 사람들 쪽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봐, 대답 못하잖아. 이런 거 달고 와서 후원자 행세하면 큰일 나. 정임은 숨을 들이쉬려 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벽에 막힌 것처럼 답답했거든요. 그때 민태훈이 다가왔습니다. 태훈은 정임과 유라 사이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유라야, 그만해. 유라는 태훈을 보며 웃었습니다. 태훈아, 내가 뭘 알아. 이런 건 내가 더 잘 알지. 태훈은 말끝을 삼켰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선 중재도 힘이 없더군요. 유라는 정임의 가슴팍에 손을 뻗었습니다. 정임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 정임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생겼죠. 유라는 그 정적을 기다렸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어머, 이제 목소리도 내네. 가짜 들킨 게 억울한가 봐. 유라는 샴페인 잔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거품이 잔 입구에서 살짝 넘실거렸죠. 우리 동창회에 이런 걸 달고 오면 다들 불편해. 너도 알잖아. 정임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혀가 입천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한 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목에 낀 팔찌가 매듭 놀이개에 스치며 소리가 났습니다. 잘잘. 그 소리 다음에 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정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매듭 놀이개가 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시라놀이 길게 늘어져 정임의 원피스 위를 가로질렀죠. 3초, 아니 5초였을까요? 그 침묵이 정임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제야 숨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들어오자 동시에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라는 두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 나 또 실수했네. 근데 말이야. 유라는 뜯긴 매듭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었습니다. 진품이면 이렇게 쉽게 뜯기지 않거든.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임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닥을 타고 다리로 올라왔죠. 정임은 손을 뻗어 매듭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실밥이 달라붙었습니다. 유라는 아직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티나서 내가 민망해. 그냥 인정해. 그럼 우리도 웃고 넘어가 주지.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샴페인 때문인지 사람을 찌르는 재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 안쪽에서 짠맛이 났습니다. 정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고 그대로 등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쟤 또 도망가네. 정임은 그 말을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몸은 앞쪽으로 밀렸습니다. 로비로 나가는 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빛이 흔들려서였죠. 정임은 로비 바닥에 떨어진 매듭 조각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누군가 구두로 밟았습니다. 사각사각. 정임의 어깨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붙잡아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무도 정임을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단 한 사람도요. 정임은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임을 살려냈습니다. 정임은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지가 반으로 접히지 않았거든요. 정임은 뜯긴 매듭을 휴지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쥔 손 안에서 실밥이 더 구겨졌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임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임의 눈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세연이 아직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임은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참아둔 게 한꺼번에 올라오려 했거든요.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세연은 정임을 한번 보고 바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보여줘. 정임은 숨을 삼켰습니다. 휴지 속 매듭을 꺼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연은 휴지를 풀고 뜯긴 매듭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연의 손가락이 실밥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세연은 정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정임의 눈에서 그제야 물이 떨어졌습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누가 했니? 정임은 입술을 때려다 실패했습니다. 목 안쪽이 꽉 막혔으니까요. 세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뜯긴 매듭을 조용히 상자에 넣었습니다. 딸깍.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연은 상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문을 하나 열자. 정임은 그 말이 어디로 향하는 문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꼈습니다. 내일은 정임이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강세연은 상자 뚜껑을 닫고도 바로 안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기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등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갔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죠. 세연은 소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앉는 동작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세연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 정임은 발을 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굳어 있었거든요. 정임이 앉자 세연이 찻잔을 꺼냈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가 주방에서 잠깐 울었습니다. 부글. 그 소리가 정임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죠. 세연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웃었니? 정임은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찻잔 가장자리에 미세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김이 사라지면 정임도 다시 사라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정임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최유라가요. 세연의 눈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최유라. 세연은 이름을 한 번 더 굴려보듯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가슴을 잡고. 정임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이 다시 목으로 올라왔으니까요. 세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으로 뜯었니? 정임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실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실밥을 떼지 못했습니다. 팔찌로 스쳤어요. 그냥 스친 게 아니에요. 툭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세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뜯긴 매듭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세연의 손가락이 실의 결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실을 문지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사각. 세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그 침묵이 더 길어지기 전에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안 가면 됐는데, 제가 욕심을 냈나 봐요. 세연은 정임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아니야. 사람 구실을 하려 한 거지. 정임은 그 한마디에 숨이 턱에서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연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돋보기였지만 손에 쥐는 방식이 단호했습니다. 세연은 실밥 끝을 돋보기로 들여다봤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런 걸까지 보실까요? 세연은 돋보기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실 보존용이야. 정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보존용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반 공예실은 이렇게 끊기지 않아. 칼로 잘라낸 흔적도 아니고 날카로운 모서리로 눌러서 뜯어낸 거야. 정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라의 팔찌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세연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은 등록된 작품이야. 등록카드 번호가 있어. 정임은 입술을 때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등록카드. 세연은 늘 말했습니다. 작품은 말이 없으니 기록이 대신 말해준다고요.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드, 집에 있어요. 제가 오늘은. 세연은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자책은 나중에 해. 지금은 순서가 있어. 정임은 세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노인을 닮은 손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임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어머님, 누구한테? 세연은 정임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확인할 때가 있어. 세연은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오늘 아트홀 행사 담당이 누구였지? 후원자 출입 명단도 같이. 그리고 최유라라는 사람, 거기서 어떤 역할로 움직였는지 확인해. 정임은 그 문장들이 왜 이렇게 빠른지 놀랐습니다. 세연은 통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세연은 정임을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운 게 아니라 맑았습니다. 필요가 있어.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거든. 그 결론을 깨려면 증거가 필요해.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다시 상자를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오늘 2번째로 울렸습니다. 세연은 상자를 옆에 두고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임의 손은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정임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정임아. 세연이 며느리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내가 참는 건 미덕이 아니야. 그건 습관일 뿐이야. 정임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세연은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내일 너랑 나랑 같이 나가자. 정임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디를요? 세연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 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내 앞에서 제일 목소리 크게 내는 곳. 거기서 조용히 끝내자. 정임은 목 안쪽이 다시 꽉 막혔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 아래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올라왔죠. 누군가 내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망치면. 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망칠 일은 없어. 내가 옆에 있잖아.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키홀더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열쇠 하나였죠. 세연은 그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정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열쇠로 문을 열어. 정임은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열쇠에 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쓰인 흔적이 분명했거든요. 정임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받았습니다.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뼛속까지 들어왔습니다. 세연은 말했습니다. 문을 열면 공기가 바뀐다. 내일 너도 느낄 거야. 정임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세연이 조용히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죠. 똑, 똑, 발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세연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이불 속에서 손바닥을 폈다 쥐었다 했습니다. 열쇠가 송금에 눌려 자국이 남았습니다. 정임은 그 자국이 사라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내일이 꿈이 아니길 바랐거든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자 세연은 정임에게 옷을 내밀었습니다. 회색 원피스가 아니었습니다. 정임이 평소엔 절대 선택하지 않을 색이었죠. 연한 남색, 빛에 따라 먹빛으로 변하는 색이었습니다. 세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숨지 마. 정임은 옷을 받아들고 손끝으로 천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운데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세연은 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카드 케이스였습니다. 세연은 말했습니다. 등록카드 넣어. 정임은 케이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쪽에는 이미 투명한 보호 필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연은 며느리가 카드를 구기지 않게 길을 다 만들어둔 사람이었습니다. 정임은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을 차례야. 정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정임은 카드 케이스를 가방에 넣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연이 현관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그 공기를 들이쉬었습니다. 어제의 차가움과는 다른 차가움이었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세연이 말했습니다. 정임아, 오늘은 내가 말 크게 안 할 거야. 내가 더 크게 들리게 해야 하니까. 정임은 세연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으니 현관이 조금 넓어 보였습니다. 정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열쇠가 손바닥 안에서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그 무게가 정임의 발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팔찌가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검은 세단이 갤러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가 짧고 또렷했습니다. 툭! 윤정임은 그 소리만으로도 등허리가 곧게 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세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세연의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한 번 눌렀습니다. 딱! 그 한 번이 마치 시작 종처럼 들렸죠. 정임은 세연 뒤에서 내렸습니다. 연한 남색 원피스가 햇빛을 받아 먹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임은 가슴팍에 매듭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매듭은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대신 오늘은 정임의 가방 안에 등록카드가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카드 케이스가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정임을 붙들어줬습니다. 갤러리 입구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의 셔터 소리가 빠르게 튀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묻어나왔습니다. 정임은 그 웃음이 어디서 나는지 찾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최유라의 웃음이었습니다. 유라는 입구 한쪽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팔찌가 빛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유라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죠. 잘잘. 정임의 목구멍이 순간 마르더군요. 정임은 자신도 모르게 발을 늦췄습니다. 세연이 정임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걸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입구의 안내 직원이 세연을 보자마자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손이 재빨리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장님. 세연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 안내 직원은 바로 옆에 임원에게 무전기를 가져다 댔습니다. 이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유라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유라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유라는 세연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연 옆에 선 정임을 보자 눈꺼풀이 한번 떨렸습니다. 유라는 곧바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은 여전했지만 목소리는 억지로 밝았습니다. 어머, 이사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미리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손에 든 작은 상자를 보이지 않게 바꿔주었습니다. 상자는 단정한 종이 상자였고 끈이 고급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상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뜯긴 매듭, 그리고 오늘 새로 달아줄 매듭. 세연은 유라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유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인공이길 원하니까요. 유라는 세연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후원자분들도 많아서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면 제가 바로. 세연은 그제야 유라를 봤습니다. 눈빛이 무심해 보였는데 그 무심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세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유라 씨 맞지? 유라는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서 권력의 방향을 느끼거든요. 유라는 다시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번 전시를 돕는. 세연은 유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손가락으로 옆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접견실 있지. 유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접견실이요? 세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어서. 유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그 시선을 즐겨야 했는데 지금은 숨이 막히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라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잠깐. 세연은 정임을 먼저 보냈습니다. 정임아,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어. 정임은 걸음을 옮기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이. 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자리에서 기다려. 정임은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때로는 보호가 아니라 무대를 만드는 말이었거든요. 정임은 접견실 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은 닫혔고 유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게 하는 게 세연의 방식이었죠. 정임은 가방을 열어 등록카드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손끝이 조금 진정되더군요. 그때 문 안쪽에서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느리고 칼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윤정임 씨 가슴에서 매듭을 뜯었지. 정임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정임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들어야 했거든요. 유라의 목소리가 뒤늦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그런 적이... 세연은 물었습니다. 실수였니? 유라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제가 그냥 스치면... 세연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 어제 내 손목에 있던 팔찌를 내놔.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팔찌. 유라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랑하던 그것이었죠. 유라가 말했습니다. 그걸 왜? 세연은 담담했습니다. 감정 싸움은 하지 않을 거야. 흔적을 볼 거야. 유라는 헛웃음을 냈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과하신... 세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정임은 문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상자가 열리는 소리였죠. 스르륵. 세연은 말했습니다. 이 매듭은 등록된 작품이야. 그리고 훼손 흔적이 있어. 너는 공예전 후원자랍시고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훼손했어. 유라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세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사람들 앞에서 가짜라고 몰아붙인 것. 그건 명예훼손이야.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장난이었고... 세연이 끊었습니다. 장난은 웃는 사람이 있어야 장난이지. 3초, 아니 5초였을까요? 그 침묵이 접견실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정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연의 말이 정임 대신 숨을 쉬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접견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공기를 쪼갰습니다. 철컥. 세연이 먼저 나왔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유라의 손목이 빈 듯 보였습니다. 팔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유라의 손목으로 쏠렸습니다. 유라는 급히 손목을 가리려 했습니다. 세연이 정임을 불렀습니다. 정임아.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정임에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정임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 매듭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어제 뜯긴 것과 같은 모양이지만 실의 색이 더 깊었습니다. 정임은 새 매듭을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때 세연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작품을 훼손한 사람은 이 전시의 손님이 아닙니다. 말은 작았는데 사람들 귀에는 크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기가 세연 편이었거든요. 유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를 망신 주시려는... 세연이 유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망신은 내가 어제 이미 줬어. 나는 정리하러 왔을 뿐이야. 정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안쪽이 시원해졌습니다. 눈물 대신 숨이 들어왔습니다. 세연은 손을 들어 안내 직원에게 신호했습니다. 최유라 씨 후원자 리스트에서 제외해. 그리고 오늘 이후 행사 출입도 금지야. 안내 직원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유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유라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라에게 웃어주던 사람들이었죠. 유라는 그제야 자신이 혼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임은 새 매듭을 가슴팍에 달았습니다. 핀을 꽂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세연이 정임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해. 정임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임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취급을 당했을 뿐입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세연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팔찌는 증거로 보관한다. 훼손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절차대로 진행할 거야. 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라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평온을 느꼈습니다.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숨지 않는 순간이었거든요. 세연은 정임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잘했어. 그 말이 정임의 가슴팍에서 새 매듭처럼 단단히 묶였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발악이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정임은 아직 몰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갤러리 로비에서 뜯겨나간 매듭, 사람들 앞에서 터진 웃음소리, 그 매듭이 오늘 증거가 됩니다. 전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작품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의 속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는 속도였죠. 최유라는 그 사이를 뚫고 로비 쪽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깨를 세웠지만 손가락 끝은 떨렸습니다. 팔찌가 없어진 손목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유라는 그 허전을 감추려고 손목을 가방끈으로 더 꽉 잡았죠. 윤정임은 새 매듭을 가슴팍에 단 채로 작품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임을 슬쩍슬쩍 훑었습니다. 어제는 비웃음이었는데 오늘은 조심스러움이었죠. 그 조심스러움이 정임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였거든요. 강세연은 로비 한쪽에서 전시 담당자와 짧게 말을 나눴습니다. 세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낮게 말했는데도 주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세연이 정임을 불렀습니다. 정임아, 잠깐. 정임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연이 안내한 곳은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후원자 명단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 서류함이 빽빽했습니다. 세연은 서류함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 앞에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훼손 감정 의뢰. 정임은 파일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세연은 말했다기보다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절차야.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 그 단어는 정임에게 낯설었습니다. 정임은 늘 참고 넘기는 게 절차인 줄 알았으니까요. 세연은 정임에게 카드 케이스를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가방에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투명 필름 안에 등록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작품의 고유 번호와 장인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연은 파일에 등록 카드 번호를 적었습니다. 손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른의 손이구나. 세연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훼손 추정 도구. 세연은 그 칸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팔찌. 정임의 심장이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세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정임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인정했다고 생각해. 그러니 내 말로 한 번만 정리해. 정임은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무실 밖에는 작은 기자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정식 기자가 아니라 지역 행사 취재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방금 전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퍼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임 선생님 맞으세요? 정임은 그 호칭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정임은 평생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일은? 정임은 손바닥으로 새 매듭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 감촉이 정임을 세워줬습니다. 정임은 짧게 말했습니다. 작품을 훼손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람들 앞에서요. 정임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면 눈물이 섞일 것 같았거든요. 정임은 단 한 문장만 더 붙였습니다. 저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취급을 당한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목이 될 걸 알았죠. 정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짧은 인사 뒤에 세연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절차는 진행합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공지였습니다. 그런데 공지가 더 무서운 법이었죠. 그 시각 최유라는 로비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휴대폰을 붙잡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단체 대화방, 동창회 방. 유라는 숨을 몰아쉬며 글을 썼습니다. 너희 오늘 갤러리에서 본 거 있지? 저거 완전 갑질이야.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권력으로 사람 몰아내는 거야. 유라는 글을 보내고 바로 사진을 붙였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정임이 고개 숙인 모습, 뜯긴 매듭이 휴지에 감긴 모습. 유라는 그 사진을 확대해 정임의 표정이 가장 초라해 보이는 순간을 골랐습니다. 유라는 거기에 짧게 적었습니다. 가짜 들켜서 도망. 유라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임의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부르르. 정임은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울림이 무엇인지 이미 알았거든요. 세연이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볼래?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요. 세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작은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임은 그것만으로도 느꼈습니다. 세연은 이미 유라가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죠. 전시가 끝나갈 무렵 로비에서 다시 소란이 생겼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억울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라는 일부러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실수했을 뿐인데 저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 취급해요. 유라는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세연의 비서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비서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세연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세연은 종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은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최유라 씨, 실수라면 너도 증명을 해야지. 유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뭘 증명해요? 세연은 종이를 들었습니다. 종이에는 영상 캡처가 여러 장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장 CCTV, 접견실 앞 복도 CCTV, 그리고 어제 동창회장 로비 CCTV. 유라가 정임에게 손을 뻗는 순간, 팔찌가 매듭에 걸리는 순간, 툭! 그 순간이 연속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세연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아. 기록으로 말해. 유라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유라의 손이 입술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먼저 저를 무시했어요. 후원자 행세하면서 정임의 목이 다시 마르려는 순간 세연이 정임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임아, 너의 말. 정임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임의 발끝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딱! 정임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은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도 후원자 행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신은 제 가슴에서 작품을 뜯었습니다. 그 뒤에 웃었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정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숨지 않겠습니다. 3초, 아니 5초였을까요? 그 문장이 로비 공기를 바꿨습니다. 유라는 웃음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세연이 말했다기보다 선언했습니다. 최유라 씨는 전시와 재단 행사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훼손 감정, 민형사 절차를 진행한다.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세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무한 건 어제 내가 했어. 나는 필요한 만큼만 한다. 유라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유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벌이었습니다. 유라는 숨을 몰아쉬며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세연이 정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게 사이다지. 세연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정임은 그 웃음에 처음으로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를 풀어주는 느낌이었죠. 정임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유리창에 번지는데 마치 눈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가슴팍의 새 매듭이 안전벨트에 눌려도 정임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만져서 확인하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알겠더군요. 세연은 옆자리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게 무심한 게 아니라 정임이 자기 숨을 찾게 기다려주는 거였거든요. 정임은 집 앞에 도착해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크게 만든 거 아니에요? 세연은 대답 대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짧게 울렸죠. 딸깍. 세연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크게 벌어진 걸 보이게 한 거야.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을 뿐이었죠. 심장이 조금 느려지고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의 휴대폰이 다시 울릴 거라는 사실을요.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남편 민태훈이 소파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봤습니다. 태훈의 눈이 정임의 가슴팍에 잠깐 멈췄습니다. 매듭이 새 것으로 바뀐 걸 알아챈 겁니다. 태훈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정임은 대답을 하기 전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숨부터 챙겨야 했거든요. 세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훼손했어. 태훈이 순간 굳었습니다. 세연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체는 정임이 선택해야 할 몫이었죠. 정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창회에서요. 태훈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표정이 미안함인지 당황인지 정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그게 슬펐습니다. 슬프다는 말을 쓰지 않아도 속이 식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연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물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툭! 세연은 정임 앞에 물을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말해. 정임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차가웠는데 목 안쪽은 뜨거웠죠. 정임은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가방 안에서 울리던 진동을 떠올렸습니다. 최유라가 뿌린 말들이 이미 퍼졌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정임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는 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을 고르는 시간이었죠. 정임의 단체 대화방 알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갤러리에서 난리 났다면서 이사장 갑질이라고 돌던데 윤정임 너 괜찮냐? 정임은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냐는 말이 위로 같아도 사실은 구경의 문장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정임은 가장 위에 떠 있는 유라의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유라는 길게 써놓았습니다. 정임이 후원자 행세를 했고 유라가 말리다가 쫓겨났다는 내용이었죠. 정임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입술을 하드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정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연이 정임의 화면을 슬쩍 보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믿으면 어떡해요? 세연은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소리가 큰 쪽을 믿거든요. 정임의 손이 휴대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세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키우지 않고도 들리게 해야 해. 정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 기록이 있으니까. 세연이 비서를 부르는 전화부터 걸 줄 알았던 정임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연은 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너는 오늘부터 관객이 아니야. 태훈의 목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세연이 자르듯 말했습니다. 정임이 혼자 서게 하려면 옆에 선 사람은 더 똑바로 서야 해. 태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사과인지 회피인지 정임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임은 스스로의 숨부터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정임의 어깨가 반사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연의 표정이 말하더군요. 올게 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태훈이 인터폰을 켰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윤정임 씨 계세요? 기자였습니다. 정임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벌써 왔습니다. 세연이 태훈의 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문 열지 마. 그리고 말도 하지 마.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갤러리 갑질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만요. 정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폐까지 내려가자 정임은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세연이 말한 순서였을까요? 세연은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우지 마. 대신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말하자. 정임은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짧게, 정확하게. 내 얼굴과 내 목소리로. 정임은 머릿속에 내일이라는 단어를 굴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세연은 정임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댓글을 읽지 마. 내 심장이 너를 배신하게 만들 뿐이야. 정임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려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죠. 정임은 화면을 껐습니다. 꺼진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얼굴이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조금 단단해 보였거든요. 세연은 방으로 들어가 작은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 정리. 세연은 정임 앞에 파일을 놓았습니다. 여기엔 어제 동창회장 CCTV 요청서가 들어있어.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연은 덧붙였습니다. 행사장 측이 협조할 거야.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정임의 목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기록이 내 편이라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유라는? 세연이 대답했습니다. 유라는 더 크게 떠들 거야. 마지막 발악이 제일 시끄럽거든요.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임은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정임은 가슴팍의 매듭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믿어도 되겠네요. 그때 뒤에서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아, 내일은 한 가지를 더 하자. 정임이 돌아봤습니다. 뭐요? 세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내가 직접 정리해. 정임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무섭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임은 호텔 조식 뷔페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오늘은 필요 없었거든요. 정임은 스위트룸 테이블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어제 적었던 문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다. 나는 피해자다. 정임은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과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펜 끝이 종이를 조금 더 깊게 눌렀습니다. 손목이 아팠는데도 정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강세연이 정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연은 정임에게 파일 하나를 밀어줬습니다. 파일 앞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창 정리. 정임은 파일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세연이 말했습니다. 너를 무너뜨린 건 유라만이 아니야. 웃으며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지. 정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유라가 손을 뻗을 때 웃던 얼굴들,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던 얼굴들. 정임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까지.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벌을 주는 게 아니야. 너의 경계를 세우는 거지.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계. 그 단어가 정임에게는 아직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어도 필요했습니다. 세연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켜고 자료를 띄웠습니다. 동창 단체 대화방 캡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화면을 보며 손바닥을 폈다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땀이 찼습니다. 정임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하면 되죠? 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로, 내 글로. 딱 3문장. 정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째, 가짜가 아니다. 둘째, 훼손과 유포는 기록으로 남았다. 셋째, 사과와 삭제를 요구한다. 정임은 그 3줄을 읽고도 입술이 마르더군요. 정임은 입술을 혀로 적시지 않았습니다. 그 동작이 약해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정임은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지나가자 말이 더 또렷해질 것 같았죠. 정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창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정임은 입력창에 커서를 찍고 손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손끝으로 내려오더군요. 정임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올라온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창의 자리에서 제 가슴에서 작품이 훼손됐고 그 뒤에 조롱과 유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삭제와 사과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정임은 보내기 버튼 위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가는 순간 정임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정임은 그 변화를 느끼며 놀랐습니다. 말 한 번이 이렇게 몸을 바꾸기도 하네요. 대화방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진짜야?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누군가는 늦게 와서 상황을 모르겠다며 중립을 말했습니다. 정임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말했거든요. 댓글과 말다툼은 상대가 만드는 늪이라고요. 그때 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단체방에 길게 글을 올렸습니다. 정임이 권력으로 사람을 누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라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정임의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피해자라는 단어를 저렇게 가볍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정임은 그 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링크가 있었습니다. 동창회장 로비 CCTV 캡처와
갤러리 복도 캡처를 한 장으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정임은 그 자료를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붙였습니다. 이것이 기록입니다. 대화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조용함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말 대신 숨을 고르고 있는 조용함이었죠. 유라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이건 편집이야. 정임은 그 문장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편집이라는 말이 기록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정임은 어제 배웠거든요. 정임은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동창 하나가 단체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도 어제 봤어. 유라가 일부러 손목을 걸었어. 그 문장이 올라오자 다른 동창도 뒤따랐습니다. 나도 봤다. 그때 말 못해서 미안하다. 정임은 그 글들을 보며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늦었는데도 사람을 조금 살려내더군요. 정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는 이 방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때 정임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임은 망설였습니다. 망설임 끝에 받았습니다. 윤정임 씨죠. 상대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유라 씨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정임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상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제 동창회에서요. 유라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상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무서워서 못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도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 안쪽이 짰습니다. 정임은 그 짠맛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증언 해주실 수 있나요? 상대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정임의 몸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폭풍이 정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영상이 유진의 학교까지 퍼졌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시나요? 유라의 팔찌가 매듭에 걸리던 순간, 그리고 정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던 문장. 저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문장이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최유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손목이 허전해서 자꾸만 테이블을 두드렸죠. 팔찌가 없어진 자리가 자존심이 빠진 자리처럼 비어 보였거든요. 유라는 화면을 켜고 자기 얼굴을 셀카로 확인했습니다. 눈밑이 떨려서 필터를 한 번 더 올렸습니다. 표정은 억울한 피해자여야 했으니까요. 유라는 동창 단체 대화방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나 오늘 진짜 당했어. 윤정임이랑 그 이사장이랑 짜고 나를 도둑 취급했어. 유라는 그 문장을 보내고 잠깐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걸 준비했거든요. 유라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켜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라의 머릿속은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면 끝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니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유라는 어제 동창회장 로비에서 찍어둔 영상부터 끌어왔습니다. 정임이 고개 숙인 장면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갤러리 로비에서 쫓겨나던 순간을 붙였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얼굴이 가장 예쁘게 나온 부분만 따로 잘라 넣었습니다. 울먹이는 표정이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눈물은 편집이 대신 만들어주니까요. 유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권력의 매듭, 서민을 묶어버리다. 유라는 그 문장을 쓰고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은 분노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유라는 영상 마지막에 자막을 붙였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유라는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업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유라는 손을 떨었습니다. 떨림이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유라는 업로드가 끝나자마자 링크를 여러 곳에 뿌렸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동창 모임 게시판, 행사 후기방. 유라는 짧은 문장을 붙였습니다. 갑질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문장이 퍼지는 속도는 유라가 상상한 것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공유하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댓글이 쌓였습니다. 유라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반응이 왔습니다. 유라가 바랐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시각 윤정임은 집에서 딸의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민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중학교 교복을 입고도 아직 어깨가 작았습니다. 정임은 그 작은 어깨를 볼 때마다 세상이 너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밖이 시끄러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자들이 골목 입구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집 쪽으로 향해 있었고 빛이 번쩍거렸죠.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유라가 한 수 더 빨랐던 겁니다. 유진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유진의 화면에는 유라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정임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돼 있었지만 정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몸짓과 고개 숙임의 습관은 남이 봐도 정임이었거든요.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학교 단체 대화방에 이거 올라왔어. 정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3초, 아니 5초였을까요? 그 침묵이 정임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임은 유진의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게 했습니다. 유진의 손이 더 떨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학교 가지 말자. 유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 결석하면 친구들이 더. 정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엄마가 먼저 너를 지킬 거야. 그 말을 하는데 정임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단단했습니다. 정임도 놀랐습니다. 사람은 지켜야 할 게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단단해지더군요. 강세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세연은 화면을 한번 보고 바로 파일을 꺼냈습니다. 세연의 손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예상한 대로야. 유라는 이제 여론으로 너를 묶으려 할 거다. 정임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은데요. 유진이가. 세연이 정임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지. 세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말했습니다. 호텔 동창회장, 갤러리, 로비. 모든 원본 영상 확보하고
보존 공증까지 들어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정임은 숨을 삼켰습니다. 공증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든든하게 들릴까요? 세연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너는 오늘 할머니랑 호텔로 가자.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텔이요?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곳이 있어. 거기서 마음부터 가라앉히자. 유진은 정임을 봤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진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억지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삼키는 소리가 정임의 마음을 긁었습니다. 정임은 유진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가 숨지 않을게. 유진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커튼은 반쯤만 열려 있었습니다. 바깥빛이 너무 밝으면 사람 마음이 먼저 흔들리거든요. 윤정임은 거울 앞에서 목에 묻은 긴장을 손끝으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풀린 것 같다가도 다시 굳는 느낌이었죠. 세연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정임에게는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민유진은 호텔 침대 끝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가락이 작은 떨림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죠. 정임은 유진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엄마 얼굴만 봐. 댓글도 메시지도 보지 말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정임은 그 떨림을 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내 떨림으로 아이를 흔들지 않겠다고요. 세연이 정임을 불렀습니다. 정임아, 문장 다시. 정임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니 더 단단하게 들렸죠. 정임이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리고 질문이 나오면 길게 대답하지 마.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게 말하면 감정이 먼저 흔들린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세연의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임은 매듭을 한번 눌렀습니다. 따뜻하게 단단했습니다. 정임은 그 단단함을 믿으며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는데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칵, 찰칵. 정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숙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기자회견장은 호텔 연회장 옆 작은 홀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여러 개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마이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마이크를 믿을 때가 있구나 하고요. 세연은 정임을 단상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임이 주인공이 되게 하려는 거리였죠. 정임은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목이 덜컥거렸지만 삼켜졌습니다.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임 씨, 어제 영상이 확산되면서 여론이. 정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짜가 아닙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한 호흡을 더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기자들 팬소리가 또 일었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이번엔 정임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유라 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정임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임의 손이 자료철 위로 내려갔습니다. 정임은 첫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창회장 로비 촬영본 보존 확인서였습니다. 정임은 숫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아도 서류의 무게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정임은 두 번째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갤러리 복도 장면 캡처였습니다. 유라의 손목 장식이 매듭에 걸리는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임은 흔들리지 않으려 발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붙들어 주더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연일 가능성은?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라면 그 뒤에 이어진 조롱과 유포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임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동창 단체 대화방 캡처였습니다. 모욕적인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정임은 한 글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읽는 순간 그 말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거든요. 정임은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짜로 몰렸고 그 말들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세연 이사장님과의 관계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정임의 숨이 잠깐 걸렸습니다. 유진이 뒤에서 손을 꼭 쥐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를 입었고 절차가 시작됐을 뿐입니다. 정임은 그 문장 다음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더하는 순간 사과하는 사람처럼 들릴까 봐서였죠. 그때 세연의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자료 묶음을 나눠주었습니다. 자료는 짧고 단정했습니다. 캡처와 확보 경위, 그리고 법적 절차 착수 안내가 정리돼 있었죠. 세연은 마이크를 잡지 않고 말했습니다. 재단은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훼손 감정과 명예훼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추가 유포가 확인되면 그 또한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분노를 노리던 질문들이 갑자기 확인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정임은 그 변화를 보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승리처럼 보일까 봐서가 아니라 이건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정임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발목이 잠깐 휘청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의 손은 여전히 작았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잘했어. 그 한마디가 정임의 등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임은 유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아, 이제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정임이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예상은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자마자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먼저 확인하고 세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라가 또 글을 올렸다는 보고였습니다. 유라는 이번엔 울먹이는 얼굴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끌려나간 장면만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정임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말했죠. 그건 물을 더 흐리려는 거야.
흐린 물은 조용히 가라앉히면 돼.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세연의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동창회장 측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세연의 눈이 한번 좁아졌습니다. 정임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비서는 말했습니다. 원본 보존 가능하고 제3자 감정기관 협조도 가능하답니다. 정임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기도 하네요. 세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는 시간 편이야. 정임은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늘 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유라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임에게 직접 연락이 올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뉴스 화면이 조심스럽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갑질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는데 이젠 편집 논란과 증거 공개가 앞에 붙었습니다. 말이 바뀌면 사람의 눈도 바뀌더군요. 유진의 학교에서도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담임이 연락을 해와 당분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유진의 어깨에서 조금이라도 짐이 내려가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최유라는 그날 밤 가장 무리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라는 정임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도 알잖아. 그때는 그냥 장난이었어. 정임은 화면을 보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정임은 이제 알거든요. 유라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임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유라가 울음으로 길을 만들 걸 알고 있었죠. 대신 정임은 세연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세연은 한 번 보고 말했습니다. 기록해. 그리고 답하지 마. 정임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저장하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단단해지는 순간은 대개 상처 끝에서 오니까요. 며칠 뒤 유라의 추가 영상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리면 기록이 더 쌓이는 걸 유라도 알게 된 겁니다. 정임의 휴대폰 알림도 점점 줄었습니다. 말이 줄어드는 만큼 정임의 밤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마침내 쉬는 밤이었죠. 어느 날 오후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답변서가 도착했고 유라 측이 유포 중단과 삭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지 않았습니다. 읽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정임은 대신 유진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유진은 책상 앞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졌어? 정임은 유진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유진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임의 마음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정임은 조사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문 게 아니라 말할 것이 정리돼 있었거든요. 정임은 세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정임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정임은 훼손과 유포의 피해자였습니다. 정임은 기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형광등 아래에서 정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이라서 더 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연이 정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처음 훼손됐던 매듭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존 처리가 되어 실밥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묶여 있었죠. 정임은 그 매듭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상처 같았는데 지금은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증거는 아프지만 사람을 무너뜨리진 않더군요. 정임은 상자를 덮고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이걸 숨기지 않을게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숨기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정임은 그 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세연이 정임에게 준 건 복수가 아니라 몸을 세우는 법이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유진의 학교에도 소문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이야기를 찾아가고 아이들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정임은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임이 먼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임은 어느 날 아침 부엌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자 정임은 잠깐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그 움찔이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의 반응이라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커피를 내리고 유진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탁! 정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도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정리되는 소리로 들린다고요. 유진이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유진이 정임의 가슴팍 매듭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오늘도 하고 가. 정임은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엄마를 지키는 표식이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고개 끄덕임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응원이었습니다. 민태훈이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임아,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정임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옆에 서는 걸 계속 연습해. 태훈의 입술이 떨렸지만 대답은 또렷했습니다. 연습할게.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감동 대신 확인만 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반복으로 증명하니까요. 정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정임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임은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25해 전 정임은 늘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지금 정임은 고개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게 복수보다 더 큰 승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임은 가슴팍에 매듭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따뜻하게 단단했습니다. 정임은 그 단단함을 안고 자기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온도가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